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1월 넷째 주 지난주 주요 지수 ETF 리뷰 및 재테크 뉴스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코덱스 200 ETF 기준을 항상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3.2%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그것도 가파르게. 한 달 기준으로는 24% 올랐고요. 연초 기준으로 해도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1년 수익률로 보면 121%,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코스피가 하여튼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영향은 우리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도 잘했지만 정책 효과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지수 스파이 기준, 미국 직투 기준 스파이로 보면 지난주에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4%.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는 0.2%, 연초 대비는 1.1% 올랐고요. 연간으로는 14.4%, 뭐 준수한 상승세, 계속 안정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500,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한 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4%, 연초 기준으로 2%, 17. 연간 기준은 17.2%입니다. 이게 환율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에 미국 나스닥 QQQ는 0.2% 상승했고요. 연초 기준은 1.4%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0.8% 약간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연초 기준은 그래도 2% 이상 올랐습니다. 연간 기준은 20% 됐고요. 이것도 차이가 나는 것들은 뭐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이제 환율의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금이 지난주에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7%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의 덴마크,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효과가 컸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7%가 올랐습니다. 뭐 코덱스 금액티브, 국내 금 시장 기준, 그다음에 국제 금 시장 기준 둘 다 엄청나게 올랐고요. 급격하게 올랐고 6개월 기준도 52%, 연초 기준으로 봐도 15%, 13%. 연초 기준은 물론 코스피보다는 조금 덜 올랐지만 어쨌든 지난주 한 주는 엄청나게 많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은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채권, 국고채 10년, 국고채 30년 ETF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지난주 마이너스 0.8%, 10년짜리가 하락했고요. 연초 대비도 마이너스 1.6%고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3.5%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채 30년, 이건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2.9%. 물론 10년짜리보다 변동성이나 듀레이션이 길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락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달리 말해서 시장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9% 하락했고 6개월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12%, 연초 기준으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12% 하락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5년 초반 때만 해도 채권 금리가 많이 하락할 거라고 해서 국고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 국고채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작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셨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채도 보시면 지난주에 10년, 30년 모두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했고요. 연초 대비로 보면 그래도 약간 좀 1.4%에서 1.7% 상승한 효과가 있지만 뭐 그닥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US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455.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마이너스 1.3%. 그래도 원화가 조금 강세를 보여서 1474.5원에서 1455원으로 거의 한 20원 가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인 거죠. 그렇지만 이거 조금 보시면 1년 기준으로 보시면 1.3%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엔화 기준으로 보시면 엔화는 지속적으로 원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이너스 0.1%, 한 달 단위로도 마이너스 1.7%, 6개월, 연초 대비 1년 모두 지금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사실 엔화 정책이 지금 일본 정부 정책이 계속 조금 더 돈을 푼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주요 지수에 대해서 한번 차트로 한번 보실까요? 차트로 보시면 코덱스 200, 코스피와 그 다음에 국내 금시장, 그 다음에 미국 S&P 500, 그 다음에 국내 국고채를 가져왔는데 1년 성과입니다. 1년 지난 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1% 올랐고, 그 다음에 파란색 금도 77% 올랐습니다. 이 두 개는 뭐 급격한 상승을 계속 보였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타이거 미국 S&P 500은 지난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수익률이 그래서 17.2%.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준수한 성적이고 안정적으로 이 정도만 충분히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너무 코스피랑 골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약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준수한 성적을 냈고요. 그거에 비해서 국고채 30년 채권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1년 성적이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저는 이제 국고채가 거의 금리가 이제는 거의 시장 금리도 거의 다 올라왔지 않나.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채권 가격도 하락세가 이제 거의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향후에는 이제 주식을 조금 빼서 채권으로 옮기는 리밸런싱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금 약간씩 주식시장에서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조금씩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1월 달에 정부에서 정책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제가 뭐 리뷰도 해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1월 달에 나왔던 정부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다시 잠깐씩만 리뷰를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나온 정부 정책이 한 5가지가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한 7가지,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주요 한 5가지 정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ISA에 새로운 IS가 추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명칭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가 발표한 거에 보면 생산적 금융 ISA라고 해서 기존 ISA보다 조금 세제 혜택을 훨씬 강화한 새로운 유형이 도입됩니다. 이거는 근데 주요 목적이 국내 투자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펀드에 투자는 ISA가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추진하는 일정을 보니까 7월 달 정도에 추진해서 내년 정도에 아마 좀 새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변동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형과 청년형이 있는데 뭐 조금 내용은 같은데 추가된 게 더 있어서, 일반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주식, 국내 펀드, 국민 성장 펀드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겠다, 요 내용인데 요건 아직 얼마나 늘리겠다고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청년형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더 저희 특례에서 동시에 제공한다. 그래서 단순히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하는 일반형에 비해서 소득공제, 그러니까 연말 정산할 때 좀 더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도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건 만 19세에서 만 34세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왔던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성장 펀드라는 게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 2월 달 정도에 국회에서 입법 예고를 하려고 한다, 검토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소득공제와 저율과세를 배당이나 뭐 소득에 대해서 저율과세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한꺼번에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펀드를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소득공제도 해주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그 지금 내용을 봤더니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의 그 3년 내 그렇게 그 걸렸던 사람들은 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여기도 그 금융소득 2천만 원에 대한 허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한번 더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인 투자용 국채 제도가 좀 개선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퇴직연금에도 개인 투자용 국채를 그 편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가 좋으냐면 그 이게 원래 개인 투자용 국채가 15.4%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이 IRP 같은 계좌에서 그 하게 되면 연금 소득만 내면 되죠. 나중에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4%가 아닌 3.3에서 5.5% 저율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가 가산금리가 확대가 됐습니다. 올 초부터 그랬고 10년, 20년물의 경우에 가산금리를 기존보다 한 100bp, 1% 이상 상향했습니다. 그거 잠깐 보시면 올 1월달 그 국채 판매가 발행이 모두 다 솔드아웃 됐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중요한 게 요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년짜리는 항상 경쟁률이 1대1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20년 만기가 맨 처음 경쟁률이 1대1을 넘어섰습니다. 그게 20년 만기의 연 수익률을 보셨습니까? 7.3%입니다. 물론 이제 이건 복리를 그 연평균으로 나눴기 때문에 조금 그 기준 표면 금리나 가상 금리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복리 효과를 감안해서라도 연평균이 연 7.3%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요번에 요게 가장 먼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쫓아다니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런 그 정보에 민감한지를 알 수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거를 나중에 알았는데 이거를 누구는 미리 알고 벌써 경쟁에서 1대1이 넘었다는 건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요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는 이 가산금리가 높아서 그런지 가산금리가 연 1.25%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자율이 하여튼 대박이었습니다. 아마 2월 달에도 그렇지 않을까 또 예상은 해보는데요. 요즘 금리가 계속 그렇게 하향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약간 시장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계속 그 가산금리 레벨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년 만기가 지금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6년 4월에 출시할 건데요. 기존에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 국채가 있었는데 3년짜리가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건 조금 다른 게 분리과세를 하지를 않게 출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긴 한데 그 개인 투자용 국채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거는 별 큰 이슈가 없는데 그 분리과세 한다는 그 조건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3년 만기는 분리과세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뭐 좋은 점이 뭘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4월 달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때 또 이런 게 이표채 방식을 도입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만기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10년, 20년 동안 이자를 주질 않고 만기가 되면 그 전까지 쌓였던 연이자에 대해서 전체 이자들을 한꺼번에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표채 방식은 뭐 1년에 2번 또는 1번 이렇게 해서 이자를 매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기존은 만기채였는데 이표채 방식도 같이 검토해서 매년 그 은퇴자들을 위해서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4월에 출시할 예정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IA 계좌 이것도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리쇼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라 해서 국내 시장 복귀 계좌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팔고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으로 옮겨서 1년간 보유하면 해외 주식에 발생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주식 같은 거에 직투해서 미국 주식 같은 거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상은 22% 세금이 붙죠. 근데 그 세금을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분기별 비과세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그랬고 1분기 내에 투자하면 100%, 그다음에 2분기에 투자하면 80%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계단식으로 그 비과세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거고요. 2월달 국회에서 논의해서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MA 계좌, 이거는 벌써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증권사가 직접 원금 지급을 책임지는 증권사판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 자본 8조 이상인 초대형 증권사 미래에셋과 한국투자 두 군데에서만 나고요.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 지금 4%를 기준 수익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만기 폐쇄형이고요. 4%는 기준 수익률이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전부 다 그 솔드아웃 됐습니다. 전부 다 판매가 됐고요. 지금 2호를 지금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도 벌써 2호를 새로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출시한 곳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주식 코스피가 5천이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정책 효과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 내용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자금을 그 끌어들이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코스피 5천이 된 그런 그 이펙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